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렉스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침이라서 목이 완전 갔네요. 지금 보니까 나 이렇게 목이 간지 몰랐는데 지금 제가 놀랍게도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와 놀라울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대략 열흘 정도 됐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이건 뭐 어디 병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또 성형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영상은 아니고, 진지하게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수술대에 눕기 전에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제 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코 수술이고요. 성형으로 관련된 건 이번이 두 번째 수술입니다. 이제 제 코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각한 비염이 있었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전쯤, 그때 이제 한참 비염 수술이 엄청 핫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최초의 수술을 이제 한 대학병원에서 비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거를 이 부분을 잘라낸 수술을 해서 비염 수술을 했고,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대중화가 엄청 많이 되면서 유행하던 시기긴 했지만, 비염 수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때 당시만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했는데 수술을 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염 수술하고 나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코 수술하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할 거예요. 코에다가 진짜 한 요만한 솜을 이렇게 쑤셔 넣는단 말이에요, 지혈 때문에. 그거 끼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끼고 있어야 되는데 잠도 못 자요. 숨도 안 쉬어지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요거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며칠 내내 피곤한 상태에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나중에 손 뺄 때는 진짜 내장 끄집어내는 기분이거든요. 진짜 요따만한 솜이 코에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 수술을 받았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솔직히 별로 저한테는 좋은 점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비염 수술 하신 분들 중에서 심각한 이제 뭐 후유증으로 뭐 빈코중이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다른 증후군을 전 다행히도 앓지는 않았고, 천만다행히도. 다만 이제 제가 겪었던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해서, 코가 어쨌든 지지해주는 비중격이 좀 약해진 것도 있었고, 원체 제가 코가 낮았던 타입이라 코의 이제 안쪽에 통로에 이 위쪽 부분이 이제 협착이 돼갖고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거의 20대 중반까지 코로 숨쉰 기억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 2022년도죠. 그때 이제 한참 외모에 관심이 정말 많았을 때, 그때 이제 교정도 하고 있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뼈를 깎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애초에 뼈를 깎는 거는 글쎄요, 만약에 뭐 제가 그만큼 이뻐질 수 있었다고 하면 고려라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냥 저는 교정으로 그걸 최대한 잡고 싶어서 이제 양악이라든지 이런 뼈 깎는 수술은 안 했고요. 그나마 가장 제 몸에서 큰 콤플렉스였던 게 코 하나였거든요. 전 눈은 제 개인적으로, 전 아직까지도 제 눈을 좋아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시력은 정말 나빠요. 시력은 나빠서 눈 수술도 했지만 눈 성형은 안 했어요. 이건 제 눈이에요. 제 눈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도 첫 번째로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마 얼굴 긴 분들은, 특히 콤플렉스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질환적으로 거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코로 숨을 잘 못 쉬면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제가 앓고 있는 이런 피부병 관련돼 있는 쪽으로 정말 취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다 보면 기본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성격적으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이런 불찰들도 생길 수 있고, 사회생활 할 때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적으로는 코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안이 마르지, 또 그럼 입냄새 나지, 또 그리고 충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취약해지지. 마찬가지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있다 보면 얼굴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타고나시길 정말 축복받으신 얼굴형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정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정말 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하게 사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100번 깨었다, 100번 고쳐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성능적으로 처음에 잘 태어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감안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감안하고 살 수 있을지 그 선을 빨리 정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쪼록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코 수술을 그때 4년 전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서 진행을 할 때도 이제 비밸브 협착이라든지 코 안쪽에 있는 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한 번에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코 성형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첫 번째는 저는 기능적인 게 최우선이었어요. 최우선인데 거기에 제 콤플렉스였던 긴 얼굴에 이제 긴 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복코도 있었고 코가 화살코처럼 약간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얼굴도 긴데 코도 길고, 코도 그러고 심지어 코끝은 떨어져 있는데 콧구멍은 들려있는 약간 정말 안 예쁜 코의 표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모양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제 긴 얼굴의 콤플렉스인 좀 코가 짧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콧구멍이 좀 너무 들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 코로 숨 쉬는 게 난 너무 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려 차디찬 수술대 침대에 제가 누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그때 첫 번째 수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전 첫 번째 수술 때 늑연골, 자가늑연골 채취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저 아직도 흉터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늑연골 채취를 해갖고 수술을 했었는데, 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2번 하러 가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늑연골도 진짜 너무 아팠었고, 여기 뗐던데도 물론 그게 막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갔던 거는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차부터는 그나마 좀 걸어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늑연골 뗐던 부위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마찬가지로 그땐 첫 번째는 이제 외형적인 수술보다 기능적인 수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피도 정말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붓기도 정말 많이 부었었고, 멍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또 유독 그렇게 좀 약한 편이라. 그래서 얼굴도 팅팅 붓고, 아유, 좀 이걸로 또 썰 풀자고 하자면 제가 또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쪼록 첫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저는 자가늑 채취한 걸로 가운데 비주라든지 이런 쪽에 기둥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밸브 협착이 있었던 거에 있어서 안쪽에 비밸브 개방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가 아니라 전 이쪽 콧대 부분만 그때 실리콘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과물로 나왔던,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술을 4년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미용 수술로요. 그리고 너무 사실 저한테 진짜 정말 행복했었던 거는,
저는 진짜 그때 코 수술을 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생에 걸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습관도 그때부터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단 코로 숨이 쉬어지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도 숨이 막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퀄리티 자체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 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전에는 애초에 이게 안 됐어. 이게 비염 심하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진짜 코로 숨 쉰다는 게 진짜 이만큼까지 괴롭다라는,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게. 근데 그 두 가지. 그 세 번째, 미용적으로도 솔직히 저는 뭐 코 모양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전 그 모양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와, 난 진짜 코 수술 너무 잘 됐다. 진짜 나의 코버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의 시간이 질렀고 이제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좀 다치게 됐는데 그 다친 거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몸에 기하급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고 그래갖고 온몸에 있는 피부가 다 같이 뒤집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약해져 있었던 실리콘 부위에 염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호주에서 갑자기 이제 코가 시뻘겋게 이렇게 번하니까 열감이 나고 다행히도 붓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대처가 안 되는 거지. 한국이었으면 당장 병원을 찾아가고 바로 상담을 받고 했을 텐데 일단은 해외에 떨어져 있는 것도 그랬었고 내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갖고 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수술을 할 때 도와주셨던 실장님이 계셨는데 실장님한테 급하게 제가 카톡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코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사진을 다각도에 찍어서 보내드리고 했더니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생제를 섭취를 하셔라. 그래야지 예후도 좋고 나중에 재수술을 할 때 염증을 최대한 가라앉혀놔야 그 다음에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호주에서 이제 제가 병원을 가진 않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만 항생제를 받은 다음에 항생제를 복용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치를 전부 끝내고 나니까 정말 천만다행히도 염증은 가라앉았지만 그 이제 코 수술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거예요. 구축이죠, 구축. 나중에. 그래서 구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날라왔고 이제 코 수술을 받은 지는 일주일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 6월 며칠이야? 6월 16일 화요일 날 이제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했고 수요일 날 바로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 원장님 상담을 잡았고 그다음에 그 주 금요일 날 바로 수술 들어가서 이제 오늘이 딱 일주일차 되는 이제 다음 주 20 며칠이죠. 아무튼 오늘도 이제 그 다음 주 일주일차인 오늘 병원을 가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총체적으로 튼 이유 중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코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이라든지 과정도 과정이고 아마 이제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일단은 한 번이라도 얼굴에 성형을 해서 얼굴을 건드려 놓으면 평생 그 부위를 신경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비염 수술만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코를 건드려 놓긴 했지만 막 코를 신경 쓰고 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성형을 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뭔가 흔들리는 물건이 생기든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누굴 만날 때라든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코에 신경이 써요.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공이 날라오는 거라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정비를 할 때 공구를 쓸 때라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코부터 신경이 써요. 근데 저는 지금 얼굴에 성형을 코만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얼굴에 양악이라든지 제가 안 해봤던 다른 수술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은 그냥 미용적으로 성형수술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형수술 자체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든 분들이 하는 수술이 원래 성형수술이 맞았잖아요. 그쵸? 단순히 그냥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단순하게 그냥 하는 수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사람들이 미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성형을 많이 덤비는데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이 만약에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성형수술을 만약에 해. 근데 그 부위로 인해서 평생 본인이 책임지고 그 부위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부작용 터져갖고 재수술하고 이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수술했을 때 코로 숨 쉬게 됐던 것 자체만으로 만족을 해서 저는 그 불편함보다 코로 숨 쉬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더 컸었기 때문에 수술한 거에 대해서 재수술을 해도 후회를 하진 않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는 코에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미용적으로만 성형을 접근해서 성형을 하려고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특히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겠지만 코 염증 나면 어떡하지? 코 구축 오면 어떡하지? 이걸 평생 이렇게 가지고 살게 되면 노이로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성형을 한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고 제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쪽이 더 큰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양악 같은 경우에도 부정교합이 진짜 심해서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진짜 기능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 양악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달라지고 훨씬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의 그 크나큰 고통이라든지 그 후에 생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남은 살아가는 인생에 본인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난 좀 여기가 커 근데 여기를 좀 치고 싶어 라고 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 부작용 터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후에 있는 문제들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거를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사냐. 성형은 한 번 하면 부작용 무조건 터진다. 그런데 다만 저처럼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외모로서 정말 차별 많이 받고 진짜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그 부작용을 감내하는 것보다 단순히 외모가 좀 더 나아지면 그게 나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외모가 뭐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다, 뭐 외모 중요치 않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력적인 사람이라든지 잘생긴 사람 너무 좋지. 나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애티튜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성형을 하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다만 성형을 한 번 시작을 하다 보면 욕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번에 코 했어. 근데 여기 하고 나니까 이것도 좀 하고 싶네. 저것도 하고 싶네.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본인의 가장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 한 부위 정도 그리고 진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천을 정말 강력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나는 단순히 외모 정병이 왔어. 다 얼굴이 너무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별로고 여기도 좀 앞팀도 하고 뒷팀도 하고 턱도 좀 돌려깎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처럼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결과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도 영상을 이걸로 하나의 주제로 찍어보려고 하는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랑 저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도 튜닝을 한번 하게 되면 순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나 힘들어요. 얼굴도 특히 사람도 한번 건드려 놓으면 그 원래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형 같은 경우에는 뼈를 깎았는데 어떻게 다시 붙일 거야. 코 나도 이렇게 다 헤집어놨는데 어떻게 옛날 코처럼 눌렀을 때 띠용띠용 들어가겠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형을 하려거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왕이면 한 번 했을 때 재수술 안 오게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수술이면 제일 베스트고, 두 번째는 비용을 단순히 아끼고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수술할 때 제대로 하세요. 저도 처음에 자가누구를 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자가누구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는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가누구로 기본 베이스는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재수술 때 좀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게 넘어갔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진짜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는 진짜 정말 반의 반도 안 아팠었고, 붓기도 그만큼 많이 붓지도 않았고, 뭐 첫 번째 수술처럼 다 헤집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쪼록 재수술을 안 하는 게 사실 베스트죠. 저도 솔직히 재수술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처음에 수술하고 일단 코 잘 숨쉬게 됐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외형적으로 좀 아쉽기는 했죠. 근데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수술을 결국에 하게 됐지만, 최대한 저처럼 이제 기능적인 게 더 우선인 분들은 아마 해놓고 미용적인 것도 같이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냥 살 거야. 한 번 수술에. 부작용이 안 터진다는 선에서. 근데 제가 겪어보니 코 수술은 부작용이 아예 안 나고 하는 가능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걸 이번에 생각을 했고, 특히나 코에다가 저처럼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실리콘에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염증 반응이 나서 수술을 했지만, 일단 코에 내 재료가 아닌 뭔가의 인위적인 재료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필연적으로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단순히 외형적인 게 나 이거 수술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는 뭐 아무튼 뭐 부작용이 그 염증의 케이스가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거기에 당첨이 됐죠. 그래서 이 영상은 저는 정말로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저랑 수다 떠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한 번쯤은 꼭 보고 수술대에 눕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건드려 놓은 부위는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몸에다가 물론 뭐 그냥 이 보형물만 넣고 삽입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기 전에 밑작업으로 뼈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도려낸다든지 어쨌든 간에 있는 걸 없애는 거잖아요, 수술을 한다는 건. 코 수술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는 부위에 뭔가를 삭제하면서 하는 게 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성형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능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성형수술을 고려했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보다 이걸로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고민을 하고 하시는 건 전 맞다고 봐요, 저처럼. 하지만 단순히 미용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냥 조금 아쉬워,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미용적으로 좀 아쉬워, 그냥 그럼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는 가벼운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처럼 이런 부작용을 겪고도 다 찾아보시고, 정말 본인이 일일이 발품 팔면서 다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본인 몸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차피 살아가는 게 내가 단순히 뭐 저 내일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 재수 없으면 벽에 똥줄 날 때까지 몇십 년 살겠죠. 몇백 년, 뭐 100살까지 살겠지. 근데 그 살아가면서 남아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수술을 한 것 때문에 계속 제약이 생기고 인생에 뭔가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꼬인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너무 크면 전 그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운동을 좋아해, 특히나 막 스포츠를 좋아해, 막 농구, 축구, 막 이런 공에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헬스에서도 이제 중량 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코 수술이라든지 이런 성형하는 게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하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코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거 웬만하면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일이나 직종을 구할 때도
코에 관련돼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만한 일들은 뭔가 피해야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액티비티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 감안하라고 하면 감내하실 분이 저는 과연 많을까라고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모쪼록 아무튼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이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제가 알게 모르게 시술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수술도 수술이고 시술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또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또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다들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호주에 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시작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